저는 김철중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벌써 30년 가까이 군대에서 헌신하고 퇴직한 지 몇 해가 지나고 있어요. 예비역 중사로 오래도록 나라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군인이란 직업은 언제나 저에게 자부심이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이제는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나라의 안보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태어나 밭에서 뛰어놀고 마을 어르신들이 들려주던 6.25 전쟁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았죠.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지키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참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전쟁 때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그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렇게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을 꾸며 자랐고 결국 군인이 되었습니다. 훈련소에 처음 입소했을 때의 그 땀과 눈물, 전우들과 함께 했던 끈끈한 동지애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소에서 밤낮 없이 훈련하던 그 시절,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죠.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결실로 저는 예비역 중사로서 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나라에 대한 관심은 끊을 수가 없었어요. 국방 뉴스를 매일같이 챙겨보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심히 살피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V 화면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뉴스일까요?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북한, 러시아의 정예부대 파병 이라는 자막이 눈앞에 크게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함께 황당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북한이 어떻게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겠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의도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 상황이 심각한 우크라이나로의 파병이라니 전 세계가 놀랄만한 일이었죠. 저는 TV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앵커의 설명을 들었어요. 북한이 러시아에게 돈을 받고 병력을 파견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병력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에 대한 추측들까지 모두 충격이었어요. 북한이 과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파병을 해야 하는가? 자칭 강대국이라던 북한이 이 정도로 외부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소 비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국방력을 유지하며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는 나라입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를 향해 수많은 도발을 해왔죠.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으스대고 전 세계 앞에서 군사력을 자랑하던 북한이었는데 이제 와서 러시아에 기대어 병력을 보낸다니, 그저 허울뿐인 자주국방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방어력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군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나라예요. 저와 같은 퇴직 군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장병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TV를 보고 있던 저는 곧바로 이웃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동네 어르신들과는 친목을 목적으로 안보 토론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소식은 우리 모임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였습니다. 김 선생님과 박 선생님, 그리고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 늘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분들이죠. 북한의 이번 파병은 단순히 국제 정세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꼭 함께 논의하고 싶었어요. 여보세요, 김 선생님? TV 보셨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답니다. 저는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도 놀란 듯 했습니다. 뭐라고? 철중이 자네 말이 맞나? 아니, 북한이 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다는 거야? 저도 그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이게 북한이 말하던 자주국방입니까? 결국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모습이죠. 우리 모임에서 이 이야기 한번 깊이 나눠봐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그래, 철중이. 이번 주에 우리 모임에서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세. 이러다가 한반도에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늘 그렇게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지만 결국엔 외세에 기대어야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적인 국방력을 기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 군인들이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것이고 동맹국들과의 굳건한 협력을 통해 더 강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임에서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우리의 국방력을 어떻게 강조할지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북한의 행보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그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강하고 자주적인 힘을 가진 대한민국이니까요. 모임날이 되자 저는 작은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 김 선생님과 박 선생님이 곧 도착하실 겁니다. 우리 모임은 정기적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곤 하는데 오늘만큼은 좀 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뉴스는 단순히 국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김 선생님과 박 선생님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뉴스를 보시고 저와 비슷한 심정을 가지셨던 것 같았습니다. 철중이 자네가 먼저 와 있었구먼.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김 선생님. 일찍 와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두 분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어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참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다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목을 가다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결국엔 러시아 같은 외세에 기대어야 하는 상황이 되다니.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북한의 강한 이미지는 결국 허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철중이 자네 말이 맞아. 결국 자기들 힘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우니 러시아에 기대는 것 아니겠나?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지. 그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제 군 생활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30년 가까이 군대에서 지내며 수많은 훈련과 작전을 수행했던 그 시간들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주적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이 강했어요. 힘든 훈련을 하면서도 항상 내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중요했죠. 박 선생님이 눈을 빛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철중이. 그때 훈련이 정말 혹독했다고 들었는데 그걸 다 버틴 자네가 참 대단하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힘든 시절이었죠. 특히 겨울 훈련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면서 우리 군인들은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외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었죠. 김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북한은 항상 말로는 강한 군대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기대는 것 아니겠나?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동맹국들과 협력하면서도 자주국방을 해내고 있으니 그게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지.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우리 군의 자부심이 가슴 깊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은 러시아의 병력을 파견하며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동맹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박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철중이.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에 있어서도 정말 대단한 나라야. 나도 6.25 전쟁 때의 비참한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 그때의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박 선생님.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했던 거죠.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번 행동을 보면서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나라니까요. 김 선생님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철중이, 자네 말이 맞아. 우리는 그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해.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겠네. 그렇게 우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강한 군사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세에 기대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강하고 자주적인 방어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자부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네 마을회관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뉴스가 동네에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가 그간 군대에서 배운 경험과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의존적인 행동과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을 설명할 기회였습니다. 저와 김 선생님, 박 선생님이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동네의 다른 분들은 이미 도착해 있으셨습니다.
자리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준비해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자, 다들 모이셨네요.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관의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견한 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철중이, 자네가 먼저 뉴스를 보고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었네. 정말 중요한 주제야. 박 선생님이 이어 말했습니다. 맞아.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다는 게 정말 충격이야. 자칭 강대국이라면서 이렇게까지 러시아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건 그들 스스로도 힘들다는 거겠지. 저는 그런 두 분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주국방을 외치며 스스로 강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했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든든한 동맹국들과 협력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회관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중 한 분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철중 씨,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다는 건 그들이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군사적 부담을 러시아와 나누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북한은 그들에게 병력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의 사정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김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군.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경제력과 방위 능력이 없는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테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김 선생님.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부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고 경제력도 튼튼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군 장비들,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장비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있죠.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힘을 갖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이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그저 방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 속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지. K방산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보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북한은 이제야 러시아 같은 나라에 의존하면서 겨우 군사적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미국, 일본, 나토와 협력하면서도 자주적인 국방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외교적 협력 수준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강한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분이 손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중 씨,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려면 우리 젊은이들도 자주국방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우리 세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주국방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하죠. 저는 손자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는 건 군인들이 밤낮으로 지켜주기 때문이고 우리가 스스로 강한 나라로 서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모임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북한의 의존적인 모습,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방위 능력과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요. 북한의 행보는 불안감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안심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북한이 외세에 의존하는 모습은 우리가 절대 가질 필요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입니다. 박 선생님과 김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저는 마음 한편에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한국과 북한의 군사적 차이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늘 스스로를 강한 나라라며 자랑하지만 이번 러시아 파병 사건을 보면 그 허울뿐인 자존심이 얼마나 허약한지 똑똑히 드러났죠. 사실 이번 기회에 북한의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김 선생님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김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다가오셨습니다. 철중이, 어제 이야기 정말 좋았네. 그런데 자네가 말한 우리 동맹국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군. 저는 웃으며 김 선생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선 오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지금 시간이 좀 있으세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옆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저와 김 선생님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시켰습니다. 아내는 시장을 둘러보기로 하고 자리를 떠나줬고 우리는 다시 대화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로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이에요.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의존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 일본, 나토와 같은 강대국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 협력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김 선생님은 찻잔을 들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맞아, 철중이. 그런데 그 협력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겠나? 난 사실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김 선생님.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위치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한미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훈련은 단순히 군사훈련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국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협력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는 일본과도 협력하고 있어요.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우리나라의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중국의 해상 활동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김 선생님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나는 사실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선 잘 몰랐는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강한 나라의 모습이죠. 필요할 때는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있고 자주 국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마시며 김 선생님은 다시 한번 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중이, 자네 말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럽네. 우리는 북한처럼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 겨우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강한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 진정한 강대국이구먼.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김 선생님. 북한은 러시아의 힘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일본, 나토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로 성장해왔고 그 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북한처럼 허울뿐인 자주국방을 외치는 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차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에게도 김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야. 스스로 지킬 힘도 있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한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 힘도 있으니 철중 씨, 당신도 그런 나라를 위해 애썼으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자부심이 가슴 깊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강력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자부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또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손자 준수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준수를 반갑게 맞이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손자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나라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수에게 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면을 알려주려 노력하고 있었죠. 준수야, 오늘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더 할까? 저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지난번에 북한과 러시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 이후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많이 이야기했어요. 다들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걸 몰랐대요. 준수는 자랑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준수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전했구나. 정말 기특하네. 그럼 오늘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우리나라의 미래요? 준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준수야. 너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같은 여러 나라의 위협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 건 단지 군사력 때문만은 아니란다. 우리가 앞으로도 더 강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이야기를 해보자. 준수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좋은 무기 만들고 군인들이 더 강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맞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 강한 이유는 단지 무기나 군사력 때문만은 아니야.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우리 국민들이야.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며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진짜 강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수야,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할아버지가 내 나이였을 때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전쟁도 겪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함께 협력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강한 나라로 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 준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 같은 친구들이 더욱 나라를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계속 성장할 거야. 저도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준수는 작은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준수야.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일 거야. 그리고 네가 자라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거란다.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강해졌고 앞으로도 더 강해질 거야. 그때 아내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들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계셨어요. 준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준수는 할아버지를 닮아서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정말 대견하다. 아내는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두며 과일을 나눠주었습니다. 과일을 먹으며 저는 다시 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수야, 할아버지는 너희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왔고 앞으로는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거야. 우리가 물려준 자주국방의 힘과 국민들의 협력 정신을 잊지 말고 너희도 최선을 다해 나아가길 바란다.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준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이 벅차올랐습니다. 준수의 눈빛 속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고 자주적인 방어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가진 국민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북한이 외세에 의존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는 모습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한 나라로 국민들의 힘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이 그 힘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는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며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힘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강국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부심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 댓글로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연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상 감동 모음이었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